입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이슈는 짧은 이슈예요. 짧은 이슈인데 내가 정말 그 정치라는 게 뭔가 정말 환멸이 느껴지는 좀 이슈이긴 해요. 뭐냐면 이철규 대 배현진의 싸움. 참 뭔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철규가 그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왔습니다. 이철규는 다 아시겠지만 그 친윤 중에 친윤, 진짜 실세. 김기현이 당대표일 때 김기현이 바지였고 사무총장이었던 이철규가 실세 중에 실세였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도 부정을 못하는 거죠. 대통령의 진짜 핵심 윤심, 그 윤심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철규. 작년 10월달 강석수상 선거로 당이 완전히 진짜 망했구나, 그런 전조가 보였을 때 그 책임을 지고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만둔 다음에 보름 만에 화려하게 인재영입 위원장인가 로 복귀했던 그 이철규.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죠, 당에서. 더군다나 이번에 또 어떻게 됐어요? 선거에서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이철규가 원내대표를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 많았죠. 근데 거의 나와갖고 이철규 나온다고 할 때는 아무도 안 나오려고 했거든. 거의 뭐 추대 형식이었는데 갑자기 당내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철규가 출마를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철규가 출마 안 한 이유 중에 당 내부에서도 공격이 많았어요. 그쵸? 윤상현이라든가 배현진이라든가 뭐 안철수라든가 조경태도 했었나? 여러 사람들이 이철규 나오지 마라, 막 여러 군데서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결국 안 나왔어. 그럼 나는 좀 황당한 게 이철규도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야지 오늘 기어이 방송에 나와. 또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했나 봐. 너무 억울한 거지. 야, 감히 너희들이? 응? 총선 전까지는 내 눈도 못 맞추던 것들이 지금 기어 나와서 날 욕해? 아마 좀 서운했나 봐. 좀 자존심이 상했나 봐. 너희는 나한테 모욕감을 주었어. 좀 모욕을 받았나 봐. 그래갖고 오늘 방송에 나와갖고 쓸데없는 얘기를 했지. 사실 쓸데없는 얘기. 어떤 얘기를 했냐? 이 얘기를 해요. 이제 김태현이 물어보지, 원내대표 왜 안 나오냐 물어보니까 이철규는 나는 원래부터 안 나오려고 그랬다.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주변에서 좀 나오라고 말은 있었지만 나는 원래부터 안 나오려고 그랬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좀 억울한 게 나한테 전화로는 나오라고 해놓고 나중에 딴 자리 가갖고 나한테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중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이가 없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인터뷰 전문. 오히려 그 중에 몇몇 분은 나한테 원내대표 해야 된다고, 악역을 맡아달라고 요구한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나가서 저런 식으로 마치 3자가 또 엉뚱한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말씀하실 때 조금 당혹스럽기도 그지없었다. 이것이 정치인가? 또 정치 시작하지도 않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침묵해 왔다. 그러니까 김태현 씨가 물어. 지금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태규 씨한테 나가지 말라고 한 반대 의원들 있잖아요. 근데 그 의원들 중에서 의원님에게 찾아와서 나가라고 했다는 거죠? 하니까 이철규가 찾아온 게 아니고 전화로. 그러니까 김태현이 딱 대놓고 묻죠. 배현진입니까? 이렇게. 배현진입니까? 근데 이철규가 여기서 배현진이 아니면 배현진은 아니에요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름은 얘기 안 하겠다 하면서 그래.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건 배현진이구나. 왜냐면 그 당시에 배현진이 공개적으로 이철규 원내대표 나가지 마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철규가 방송 나와가지고 이거는 결국 이철규가 배현진한테 이름은 말 안 했지만 누가 봐도 배현진이게 배현진 너 나한테 전화로는 나가라고 해놓고 나중에 또 내 등 뒤에서는 나가지 말라고 이거 언론 플레이해야 돼? 언플해야 돼? 나쁜 년? 그런 뉘앙스잖아 이게. 그래서 이 방송만 보면 야 배현진 진짜 못 쓰겠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기사를 그리고 나서 배현진 이름으로 기사가 많이 나왔어. 그 배현진이 열받았어요. 열받아갖고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썼죠. 이철규 의원 이분 참 힘드네요. 그렇게 오랫동안 수차례 참아주고 대신 욕 먹어줘도 반성이 없으시니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대박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철규 의원은 베테랑 정보 형사 출신입니다. 저런 식의 애매모호한 대답이 어떤 오해를 낳고 기사를 생산시킬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저렇게 인터뷰를 애매하게 해서 사람들을 지금 여러 사람들을 지금 뭐 공격하는 거 아니냐 비판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나 놀랬어요 진짜. 자기는 본래 통화 녹음 안 한대요. 저는 본디 통화 녹음 기능을 쓰지 않는데요. 그런데 요번에 이철규와 통화할 때는 이철규한테 오늘 같은 앞뒤 다른 상황을 겪고 진저리 친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런 식이 많았나 봐. 배현진 글을 보면 예전에도 이철규가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 많이 당했나 봐. 그래서 자기가 본능적으로 통화 중간부터 본능적으로 녹음을 했대요. 이철규 말을 들으면서 이 또 거짓말 시작이구나. 야 근데 이런 표현 보세요. 나는 원래 녹음 안 하는데 이철규가 전화가 왔어. 통화하고 있는데 이철규가 말하는 걸 딱 보니까 이 새끼 또 거짓말하네 하면서 본능적으로 녹음을 눌렀다는 거야. 녹화를 눌렀다는 거야. 녹음을. 그래서 지금 배현진 페이스북에 들어가잖아요. 이철규하고 통화했던 그 내용을요 올려놨어. 공개해서 올려놨어요. 뭐라고 올려놨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난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건 싫다. 내가 그 대신에 누군가가 해야 되면 총대로 매라면 하지만 나는 그렇게 나와도 내 시간을. 총장님께요. 어. 전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래. 네, 다치세요. 그래 맞아. 그러면 저게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왜냐면 이번에 지금 저희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한테 아직도 국민들이 쏟아붓고 싶잖아요. 다 해소가 안 된 상태고 해답이 지금 뭐가 없는 상태인데 그게 아마 그 모든 비난과 화살이 혼자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걸 좀 난 그걸 하고. 야, 난 이거 보면서 정말 좀 놀란 게 몰라. 이것 때문에 지금 또 뭐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배현진이 나쁘니 이철규가 나쁘니 막 그러고서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배현진, 이철규 이 두 사람의 행태를 보면서 우선 뭐 이철규가 이렇게 나가갖고 이런 방송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얻는 게 뭐가 있어? 배현진 입장에서는 이걸 또 얘기 안 하면 본인이 앞뒤가 다른 인간으로 인식이 되니까 또 공개 안 할 수가 없었겠지. 그런데 이것도 난 좀 정치가 진짜 정말 살벌하구나. 왜냐면 지금 무슨 배현진이나 이철규가 탈당한 게 아니잖아요. 둘 다 같은 국민의 당이야. 같은 당이야 아직도 같은 당이야 둘 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서로 친윤 중에 친윤으로 딱 붙어가지고 서로 같이 누구야 이준석 쫓아내고 나경원 나오지 말라고 연판서 돌리고 했던 인간들 아닙니까? 이철규가 거의 지시하는 입장이고 배현진은 그 앞에서 행동했던 선봉대였고 그런 입장이었거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거의 뭐 다시는 안 볼 사이, 다시는 안 보겠다는 것처럼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 우리 입장은 재밌지. 우리 입장은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보면서 야, 국민의힘 정말 개판이구나. 당이 엉망이구나. 욕 먹으니까 우리한테는 재밌고 볼 일인데 저는 정치가 진짜 금도를 넘었구나. 이런 거 그냥 뒤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잘 말할 수 있거든요. 이철규가 사실은 쓸데없는 짓을 했지만 배현진 입장에서도 이게 정말 문제가 있으면 이철규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해갖고 아니 무슨 소리냐 이거 정정해라. 이철규가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배현진 아니다 말 나오게 하면 되잖아. 근데 이거를 녹음을 떠가지고 녹음을 공개해버려. 야,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은 완전히 정말 개판 5분 전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총선에서 이렇게 국민한테 심판받으면 당이 얼마나 급속도로 망가지는지를 한순간에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철규의 위치. 이철규가 이젠 윤심이 없나? 그래도 이철규 뒤에 윤석열이 딱 버티고 있다는 게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 나는요. 왜냐면은 배현진이 이철규한테 하는 거 보면은 이철규는 거의 윤석열한테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들이박습니까? 그래서 이철규가 윤석열한테 완전히 버림을 받았나? 근데 그 원내대표 안 나오는 것도 당연히 결국은 뭐 윤석열이 힘이 안 돼주니까 못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 패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윤석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나 때문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선거 진 거 이거는 한동훈하고 이철규 너 때문이야. 아마 그런 마음이 있나? 그래서 지금 그 친윤들 같은 애들, 배현진 같은 애들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거든. 홍준표한테 붙었다가 바로 버리고 왔던 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철규는 이제 이 끈이 없어. 저건 이제 무시해도 돼. 해서 하는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간 지금 배현진, 이철규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정치가 이제는 정말 이 선이 무너졌구나. 선이. 그래서 너무 참담해요. 그냥 이거를 재밌게만 보기에는 정치가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정말 이 뭐라고 할까? 이 뭐라고 표현을 모르겠어요. 그냥 금도를 넘은 것 같아요. 마치 역사로 따지면은 중국 역사 중에 그 관계는 없지만 춘추 전국시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 주나라 이후에 춘추 전국시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나라 이야기 하잖아요. 역사 그 구분 중에. 근데 여러분들 춘추 시대하고 전국 시대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역사 교과서에서는 춘추 전국 시대를 묶어서 얘기를 해요. 묶어서. 근데 이렇게 묶으면 안 돼, 사실요. 이 두 개는 딱 구별이 돼요.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딱 구분을 져야 돼. 이 두 시대는 다 다른 시대예요. 완전히 다른 시대. 보통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면은 막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막 산발적으로 다 나타나가지고 막 진짜 그냥 이 뭐라고 할까 엄청 막 싸움하고 막 그런 시대처럼 보고 있거든요. 아직 중국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여기저기서 제후들이 막 나와가지고 우수수 나와가지고 아주 혼란했던 시대를 그냥 싸잡아갖고 춘추 전국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는 차이가 있습니다. 춘추시대는요 그래도 룰이 있던 시대예요. 룰. 그러니까 보통 주나라 황실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주나라가 있잖아요. 주왕실이 있단 말이에요. 왕실이. 주나라 왕실의 그 권위가 통하던 시대는 춘추시대예요. 그래도 주나라의 종교적인 권위라든가 여러 가지 권위가 통하던 시대. 춘추 5패가 있었지만 춘추 5패도 주나라 왕실을 섬겼거든요. 그래갖고 춘추시대에는요 제후와 제후가 싸우더라도 한 제후가 다른 제후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 땅을 먹지 못해요. 감히. 싸우는 않았지만. 그래서 싸운 다음에 이기면 어떡하냐? 그 나라의 그 제후를 바꿔버려. 근데 누가 바꾸냐? 주나라 왕실이 바꿔버리는 거지. 그 영토를 막 침범해서 뺏고 그러진 못해요. 그거는 할 수가 없어. 물론 작은 나라들은 망했지만.
그런데 전국시대는요. 주나라 그 수도가 그 견웅의 공격으로 인해서 원래 주나라 수도가 호경이었는데 동쪽으로 옮겨지잖아요. 나급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주나라의 역사를 동주시대, 서주시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동주시대는 주나라가 그래도 권위가 있던 시대인데 이게 뭡니까? 그 동주시대가 되면서 주나라 권위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야. 그때부터는 주나라 신경 안 써. 신경 안 쓴다고요. 그때부터는 진짜 룰도 없어. 그래서 싸움도 훨씬 더 잔인해지고 비열해지고 막 속고 속이는 게 더 강해지죠. 정말 힘이 막 난무하면서 진짜 막 그런 시대가 돼버리거든. 혼란기. 권위도 없고 룰도 없어 이때는. 이게 전국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춘추시대하고 전국시대는 달라요. 그런데 난 지금 국힘당을 보면은 이건 거의 뭐 중국 역사로 말하면 전국시대. 룰도 없어 이제 막 그냥 하는 짓거리가. 대단한 겁니다 진짜. 정치를 계속 정치 시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막 마음이 피폐해져 진짜. 이거 진짜 그만하던가 해야지. 앞으로 인문학 강의, 역사 강의 진짜 그런 신화 강의 그런 걸 해야지. 이 정치 평론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이 인간들 하는 짓을 보세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저한테는 그래요. 이거 보면서 나는 이건 정말 금도를 넘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더군다나 배현진하고 이철규 엊그제까지 그냥 서로가 그냥 막 이철규가 지시하고 배현진이 따르고 막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철규가 배현진을 전화 온 거 아니야. 나 원내대표 나갈까 말까 물으려고 전화한 거거든요. 내심 본인은 나가고 싶은 거지. 그런데 한번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야. 그래서 배현진이 나가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을 녹화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지금 오늘 풀어버린 거 아닙니까? 야 정말 무섭다. 무서워. 무서워. 정치란 참 냉혹하고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보면서 정치가 진짜 지금 윤석열 시대의 정치는 정말 룰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오늘 그냥 두 번째 제가 봤던 찹찹한 이슈였습니다.